캐비넷 안에 100명 있다, 150명 있다, 국회의원 걸리면 다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공포감으로 느껴져서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그 캐비넷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는 정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뭘 더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 갈 게 두려워서 못한다라면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도 정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치인의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일단은 보고요. 저는 그동안에도 윤석열 정부 실정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잼버리부터 오송 참사, 또 앞서가면 이태원 참사부터 최근에는 뭐 엑스포 유치 실패부터 해서 끝도 한도 없는데, 저는 박정훈 대령 사건 나왔을 때 그때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이 거의 전 이거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총공세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봤고요. 그 국면이 넘어가서 지금 이제 양평 논란 이후에 김건희 여사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민생 경제부터 모든 게 다 어렵고 정부가 다 어지러운데요. 이번에 뭐 인사 논란도 있고요. 여기에 분산돼 가지고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다 실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까? 저는요,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 것도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에 대통령이 문 터준 거 아닙니까? 이 농구 경기할 때 보면 스크린이라 그러죠. 수비를 막아주면서 같은 편이 돌아가게 만들어준 건데 그게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형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불법 행위를 같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경제 공동체, 부부 관계는 더 심각한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민주당이 뭐 힘이 없다, 뭐 의석이 없다 그러는데 그 169석을 민심 동행에 줘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수가 169석인데도 힘이 없다라는 말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그래도 제1야당이고 국민들이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요, 많은 논란들 속에서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그 하나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비위,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장정을 벌이듯이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자 지금 드러난 문제, 지금 토론자들로부터 여러분 경청하고 계시지만 결국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민주당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는 질타도 동시에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를 더욱더 민심 행보인 것처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그 중간쯤 어딘가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이 토론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민심 동행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총선에서 정말 먹힐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자라고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현재 이제 혁신위의 갈등, 그리고 혁신위 조기 종료, 또 김기현 대표 체제의 지속, 이제 이런 것들로 가면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는데, 일단 혁신이 조기 종료와 관련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말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월요일 날 고고로 혁신의 활동은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을 하셔서 좋은 후보들이 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어제 제가 한 몇 번을 봤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해피엔딩이야? 뭔가 큰 성과를 냈나? 가장 놀라운 것이 내용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하다, 김기현 대표에게도 감사하다. 이현주 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는 대통령한테 내가 그 소신대로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를
뭐 직접인지 간접인지 하여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죠? 그리고 나서 당의 기득권 세력들, 뭐 윤핵관을 포함해서 영남의 이제 다선 의원들 또 당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물러나라, 뭐 내려놔라 기득권을 이런 주장들을 했고요.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이라 하면 곧 그 김기현 대표 자신을 임명한 김기현 대표와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 주변의 그 최실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딱 모순에 부딪힌 거죠.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경선 나오기 전부터 제가 이분이 안 된다라고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절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한 게 이분이 국민의힘 안에 기득권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절대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 없다. 정치를 혁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발을 딛고. 그래서 이걸 혁신하는 순간 자기 발을 자기가 자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너진다, 권력이. 그러니까 못한다, 어차피 혁신을.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당이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상황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다리를 갖다 자르려고 임요한 위원장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버티기 들어가면서 저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장제원, 김기현, 그 다음에 주호영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저항을 했죠. 나를 잘라, 우리를 잘라? 한번 잘라봐. 응? 우리가 물러서는 줄 알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물러난 거예요.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자기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께서 차례대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엊그저께 김기현 지도부하고 장제원 만나고 한 거요. 달랜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당신들 쫓아내려고 한 거 아니야. 제발 나를 갖다 적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린 하나야. 라고 확인시켜 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혁신위가 일단락이 되면서 혁신위의 어떤 그 활동들은 일장춘몽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혼자 오버한 거죠. 대통령이 네가 뜻대로 한번 소신대로 해보라 이렇게 전달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인 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 말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교훈을 알려준 대통령과 당대표 김기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뼈 있는 말이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정치가 잔인하다. 야, 대통령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내세워서 한번 다선 중진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보라고 했는데 막 호기 있게 달려들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뭐 차량을 몇백 대 몇천 대 동원해서 가고 또 대구에서는 나 대구에서 정치 성명 끝을 보겠다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밥을 먹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인요한 위원장은 다 알아차린 거죠. 나는 끝이 났구나. 그러면 나갈 때 욕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나갈 거냐? 혹시라도 공천이 서대문에서 가능하지도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을 수 있다고 제가 추론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정말 정치가 신 변호사 잔인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가 학교가 아닌데 와서 저렇게 왜 배우고 가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다 국민의힘의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가 실험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혁신을 실험하듯이 정치를 모르는 의사 출신을 앉혀다가 뭘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매우 참 위험천만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매우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이 약간 유언 비슷한 거거든요.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 저기 담긴 건데 그 내용 속에 저 안에 국민이 있습니까? 대통령께 감사하고 김기현 대표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국민 없이 본인을 임명한 권력자들의 자기는 차도살인의 칼이라는 걸 인정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매우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게 전 인요한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고 과거에 개사과 논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저 감사의 멘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건 개감사다. 그러니까 개사과 수준의 감사 멘트를 날리면서 저 국민들이 들으면서 누가 저기에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인요한 교수는 정말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 참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덤벼가지고 본인도 우스워지고 본인의 평판과 신뢰도 다 깎아먹고 당도 죽고 그냥 모두가 다 마이너스만 된 이런 인사 아니었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저는 게 봅니다.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너무 기괴합니다. 그렇죠? 혁신위원회 활동 뭐 그렇게 빈소리가 요란하다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또 얼마나 노이즈 마케팅을 했습니까? 근데 딱 40일 어떻게 혁신이 됩니까?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임기가 분명히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단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윤석열 집단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토사구팽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도 본인을 사실상 임명한 게 윤석열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고맙다. 험난한 정치를 가진 김기현은 고맙다. 김기현 너 때문에 망했다고 뒷싸움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